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의 고민이 있어서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에요. 한국에서 반도체 커스터머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그 뭐 S로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요런 데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팹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 공장은 팹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팩토리라고 안 하고, 조금 이제 팩토리라고 하면은 막 뭔가 노동자들이 막 뭐 이렇게 망치로 막 두드리고 막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조금 더 세련된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 웨이퍼를 제조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팹이라고 합니다. 팹인데, 이 팹에서는 이제 반도체 생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비 회사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들은 미국이 본사입니다. 미국이 본사고, 그 회사에 한국 지사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대기업들의 공장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반도체 회사의 팹, 즉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해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뭐가 잘 제조가 안 되는지 이제 고객 상담을 해주고, 그런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되게 많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지금 육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을 가려면 솔직히 지금 하시던 일을 조금 이렇게 중단하시고 공부라는 걸 해야 돼요. 대학원을 위해서 뭔가 핏을 만들고 GRE 공부하고 토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도 키우시는데, 아이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2세 그 양육 뭐 아버지로서 그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애아빠가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님은 지금 굉장히 럭키하게 회사를 너무 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베스트 루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제 잘못된 꼬인 스텝이 뭐냐면,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해서 미국 박사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냐면, 한국에 석사하는 동안 돈도 못 벌고, 그리고 한국에 석사한 거를 미국 박사과정 간다고 해서 미국 박사학위 과정에서 석사 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 수업을 까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안 해줘요. 즉 트랜스퍼가 잘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미국 박사과정은 사실 대부분 석박 통합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석사를 마치고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박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한 석사 과정의 코스웍을 트랜스퍼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 2학년 마치고 미국 3학년으로 편입을 하면, 학부는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한국에 있는 웬만한 정규 과정에 있는 4년제라면 2학년까지 수업 들은 거 웬만하면 많이 까줘요. 그런데 대학원은 레벨이 다릅니다. 특히 명문대는 짤 없어요. 명문대는 짤 없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은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그 학부를 나오고 이제 미국으로 박사 가기 전에 한국에서 또 그 랭킹 1등 하는 학교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쳤어요. 그 다음에 미국 박사 과정 석박 통합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졸업 빨리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 박사 과정에다가 석박 통합이죠. 거기서 한국에 석사한 거를 까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석박 통합 과정 3년차부터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의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국에서 석사하느라 2년을 보냈는데, 그래서 아주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학과장까지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교수를 무리하게 푸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 2과목 정도는 인정받는 거, 2과목. 근데 더 이상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도교수랑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도교수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너가 한국에서 한 석사 과정에 코스웍을 사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에서 사실 신뢰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수준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석사 과정에서 수치 해석, 뭐 대학원에서 듣는 뭐 무슨 어드밴스드한 수치 해석을 들었는데, 그게 미국의 석사 과정이랑 동급의 수치 해석의 학문적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지도 교수가. 그래서 노 했는데, 그거를 무리하게 막 총장까지 찾아가면서 그 한국 석사 과정에 들었던 뭐 이렇게 숙제한 거랑 뭐 시험 친 거랑 교과서랑 막 다 보여주면서 해줘라 하다가 한 2과목 인정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도 교수랑 사이가 매우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에 석사하면은 미국에서 석박통합 들어가면은 그 박사과정 3년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석박통합 1년차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석사 다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안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핏이 안 되면, 그러니까 바로 가면 제일 좋죠. 바로 미국 석박통합 가는 게 최고지만, 지금 이분처럼 뭐 돈이 없거나 혹은 자녀를 키워야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도저히. 이런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국에 본사를 둔 그 회사의 한국 지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거 핏 만들기 직방이에요. 핏 만들기 직방. 거기서 핏을 만들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연구한 내용을 SOP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유학을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예요. 그게 완전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이 알면 너무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에요.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미국에 본사가 있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의 한국 지사잖아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그 미국 본사랑 컨퍼런스 콜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미국 본사가 가는 방향을 그 매일매일 일기처럼 노트에 적으세요. 그래서 미국 본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키워드를 딱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국 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그 연구 있잖아요. 그거 쪽으로 자꾸 일을 틀면 돼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무슨 일을 이제 시킬 때 그 미국 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틀면 돼요. 자꾸 연구를 자꾸 틀면 돼요. 근데 물론 한국 반도체 회사들도 훌륭합니다. 제조 그런 공정 프로세스는 훌륭한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저기 메모리 관련 테크놀로지랑 디스플레이 관련 테크놀로지랑 그 배터리 관련 테크놀로지랑 태양전지 관련 테크놀로지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다 B급이나 C급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A급으로 해야 될 거죠. A급은 뭐냐면 그 미국의 CPU, GPU 요거 하청이에요. 요거 하청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CPU랑 GPU를 어떻게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정 프로세스가 달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 거는 특정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나불나불 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CPU나 GPU,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칩들은 제조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매니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자원하시면 돼요. CPU랑 GPU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자꾸 그런 거에 제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핏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 그거를 SOP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연구 핏으로 미국 본사에 그 이직을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지사,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한국 회사를 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사 지사 개념은 한국 대기업의 개념입니다. 한국 대기업은 본사가 있고 지사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사가 모든 결정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디서 온 개념이냐면 그 조선 총독부 개념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계신 곳이 본사고,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거기가 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 회사들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 회사는 회사 그 뭐랄까 프로세스가 상당히 평등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사, 즉 헤드쿼터, 사장님이 앉아있는 곳이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라고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리고 뭐 텍사스 오스틴 같은데 그 두 번째 캠퍼스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미국이에요. 다만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그 동네 주민들을 리크루트 하려고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오스틴에 있는 지사는 그 오스틴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오스틴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트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일이 똑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아시아 지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사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리크루트 된 거는 사실 거기 뭐 한국의 그 수원 지역에 있는 그런 반도체 한국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건 납품하고 거기 물건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해주는 목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 개념이라기보다는 님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한국 회사와의 어떤 커넥션을 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회사에 있으면서 그 미국이랑 거의 대등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려면 영주권이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영주권은 한 번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영주권 한 명 프로세스 해주는데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뭐 지사라서 안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님을 그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데려가려면 회사에서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뭐 한 대충 3년 정도 그 시간 동안을 걸리는데 그 시간이 근데 박사라면 더 빨리 나오죠. 박사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만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요 기간 동안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미국 정부에서 노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으로 데려오기에는 뭔가 기술적으로 뭐 합리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예요. 그 재미 교포인데 한국에 있는 뭐 할머니 댁에 뭐 잠깐 가 있는 동안 그 회사에 취업이 됐다. 이런 사람이면은 그냥 뿅 하고 미국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서장 사인 한 번만 하면은 바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데 제 님은 진짜 영주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회사를 잘 설득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만 딱 해줘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이직해버리면 회사가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1,000만 원에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이제 그 오래 다닐 것처럼 이렇게 약간 코스프레를 잘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본사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본사로 오셔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미국 회사 본사랑 한국에 있는 지사랑 그 베네핏이 좀 달라요. 베네핏이란 게 뭐냐면 이제 뭐 의료보험 지원해 주는 거랑 뭐 그런 복지들 있잖아요. 회사 가지고 있는 복지 혜택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본사는 보통 어떤 복지 혜택이 있냐면 대기업들은 그 회사 업무랑 관련돼서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 그러면 그걸 서포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미국으로 그 본사로 그 뭐랄까 부서로 옮겨서 오세요. 그 다음에 영주권 서포트를 받아서 영주권을 따야겠죠. 미국에서 오래 살려면 영주권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 후에 시민권 따는 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고, 시민권과 영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진짜 미국 시민이 돼서 투표하면서 막 이렇게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고 싶다. 그러면 시민권을 따야겠지만 영주권만 있어도 회사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영주권자부터는 사실 외국인으로 거의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이상은 있어야겠죠. 영주권을 따신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회사에 그런
튜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학비 보조 제도가 있어요. 회사 업무랑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미국 회사들은 이제 그 학비를 대줍니다. 학비를 대주는데 이제 다 대주는 건 아니고 이제 한 학기에 얼마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찔끔찔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래서 파트타임 석사과정, 파트타임 박사과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 학기에 대학원 뭐 3과목 들을 때 본인은 2과목이나 1과목만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커버해주는 딱 돈만큼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찔끔찔끔 다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래 다니겠죠. 그래서 뭐 보통 석사는 2년, 석박통합은 한 5년 정도 다니는 게 이제 약간 평균적인 건데, 이제 당연히 파트타임으로 하면은 이제 좀 오래 걸리겠죠. 뭐 석사 따는데 4년이 걸릴 수 있고, 박사 따는데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석사 때 저희 랩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중국인이셨는데 중국에서 그 유학을 와가지고 석사만 마치고 미국의 회사를 다니면서 영주권을 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거의 한 부장 정도 되신 중년 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뭐 나이 한 50대?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한 꿈을 이제 계속 꾸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마친 거예요. 그래서 박사를 7년 만에 마쳤대. 7년. 그러니까 남들은 보통 이제 석박통합에서 이미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면 그 온전하게 박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석박통합에 3년차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보통 석박통합에 3년차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박사만 끝내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4년이면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7년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왜냐면 펀드 받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교수가 파트타임한테는 펀드를 잘 안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프로젝트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풀타임을 원하죠. 근데 찔끔찔끔 드는 사람한테는 펀드 잘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회사에서 주는 그 튜이션 어시스턴트로 그 학비를 자기 돈으로 내고 그거를 학교 그 복지센터에다가 영수증 공제 뭐라 그러지? 영수증 정산을 받은 거죠. 정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7년 만에 박사를 졸업한 거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가능한 게 신입사원에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를 하든 대기업에 뭐 이직을 하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님이 본인이 30대 중반이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는 게 뭐냐면, 한국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 살까지는 뭐 정도가 돼야 돼요. 실제로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포닥을 되게 오래 한 형님이 있었어요. 한인 형님인데 그 포닥을 되게 오래 한 거예요. 그 교수가 자꾸 안 되니까 속상해가지고 계속 랩에서 포닥하면서 포닥을 뭐 7년을 했나? 근데 사실 포닥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했는데 교수가 안 되면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고 취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그 교수 되겠다고 포닥을 막 7년 8년 하게 되면은 나이가 되게 많이 차잖아. 나이가 되게 많이 찼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향수병도 걸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나 한국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근데 명문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넣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아는 임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과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랑 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건 보통 굴하죠. 그래가지고 제 그 루트를 이용해서 그 상무님한테 이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를 물어봤어요. 왜 떨어졌냐? 솔직히 말해달라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많대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박사 마치고 그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한국 대기업에서 받아주려면 보통 과장을 줘야 되거든요. 과장.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장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한국은 서열 사회잖아요. 서열.
그러니까 이게 부하 직원이 나이가 너무 많아도 조직이 삐끗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받아주기로 한 거죠. 뭐 그랬던 적이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한국에서는 중요합니다. 몇 살엔 얼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교 사회죠. 유교 사회가 주는 어떤 강압적인 어떤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과장이 되려면 몇 살은 돼야 되고, 부장이 되려면 몇 살은 돼야 되고, 이 나이가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한국 사회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이렇게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데, 한국에선 그런데 미국에서는 나이가 전혀 상관없어요. 나이가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저랑 똑같은 직급인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실리콘밸리에 백발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백발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뭐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총괄해가지고 막 디렉트 하는데, 저랑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직급이 높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백발의 할아버지여가지고 완전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짬밥이면은 한 전무 정도 되겠다, 전무나 뭐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일을 해보니까 저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딴 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30대 후반까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일 했던 거죠. 뭐 부동산이 좋아서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이게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과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그런 혁신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그래서 나이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전자공학과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이 들어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라고는 좀 이렇게 중년이 돼가지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저랑 직급이 같은 거예요. 요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좀 넓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나이 한 70대 중반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에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은 미국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처럼 나이 차별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신입을 뽑는데 흑인이면 안 뽑아요. 흑인이면 무조건 안 뽑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차별도 나쁜 거예요. 성차별도 나쁜 거고 장애인 차별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요, 이 차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요. 왜냐면 나이가 몇 살 되면 정년 퇴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이 차별이에요.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나이 몇 살 돼서 안 뽑는다, 나이 몇 살 돼서 당신은 정년이 됐으니까 퇴직해야 된다. 미국은 요 시스템을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시장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지금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님이 마음이 지금 급하고 뭔가 막 아쉽고 막 그러는 게 지금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대 중반이 되어도 회사를 다닐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이가 들어서 쫓아내지 않아요. 근데 미국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70대 중반, 75세쯤에 은퇴를 합니다. 75세에 은퇴를 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에 그래요. 75세 정도 되면은, 이제 75세 된 할아버지들한테 좀 이제 면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75세가 되면은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든대요. 제가 실제로 그 74세인 분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비행기를 타다가 그 비행기 이륙할 때 나 심장이 멈추면 어쩌냐, 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70대 중반이 되면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분이셔가지고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저한테 둘이 같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그 비행기 탈 때 이제 자기가 심장마비 걸릴까봐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겠다, 은퇴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네요. 지금 폭주족이 지나가네요. 오토바이 한 5대 정도가 이제 같이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가네요. 어쨌든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나이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학원이나 회사에서 신입으로 많이 만나요. 그 얘기는 젊었을 때 딴 거 하다가 나이 들어서 그 딴 거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국 본사로 옮긴 후에 회사에 투이션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파트타임으로 회사는 관두지 마시고 파트타임으로 쭉 조금씩 석박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오래 걸리겠죠. 한 7, 8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로서도 아주 잘 지내실 수 있고 가정도 잘 지킬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박사로서의 뭔가 뭐 예를 들면 내가 교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수하려면 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교수가 되는 그 임용의 시점이 이제 좀 먼 미래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걸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이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 이제 그때 박사학위가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를 좀 더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회사로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있어요. 아니면 교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초이스로 이제 나중에 이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너무 이제 한국 분들은, 저도 한국에서 이제 어린 시절 보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뭐랄까 나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는 사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에 대한 뭐랄까 그런 어떤 그 관습적으로 이제 얼마 되면은 나가야 된다. 사실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굉장히 좌파스러운 그런 시스템이 정년퇴임 제도예요. 한국의 정년퇴임. 그리고 그 입사할 때 그 나이컷 하는 그런 것들. 근데 한국 좌파들이 한국의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게 정년퇴임 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좌우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가 좌성향이 잘못된 거를 자기 비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정말 이제 그 좌파 우파 그 시스템이 잘 그 정착되려면 한국의 그 우파라고 말하려면은 그 정년퇴임 시스템을 없애야 돼요. 정년퇴임 시스템이 없어지는 게 이제 진정한 자유 그 프리마켓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 거는 미국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요게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관점으로 이제 미국 진출을 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